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일보의 칼럼, 김대중 칼럼, 아주 우리 최고의 최고 언론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는 오늘요, 지금 이재명이가 개헌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집권 8년을 위한 개헌이다. 이런 아주 더 똑부러지게 딱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굉장히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가 마치 무슨 임기를 단축해갖고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하는 것처럼 요렇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8년이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갖고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데리고서 골프 친 것은 포섭 공작이다. 제가 썸네일도 포섭 공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야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같이 친 의원들을 갖다가 제명시켜야 된다. 징계 처분을 하라.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일제히 해명문을 내놨어요. 그 해명이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이 골프 친 의원들의 이 행태를 보면 우리가 그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지금 이 골프를 같이 치는 의원들의 공통점이 나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만 한다면 개헌 논의에 착수해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말을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거 봤습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최근에 옛날 거 얘기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뭘 하겠습니까? 공소를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 전에 공소를 취소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이거 지방선거에 완전히 이거 좀 재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 뿌리는 것 같으니까 얼른 그거를 걷어들인 게 아니라 보류를 시켰어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하라고. 자, 근데 지방선거를 지금 일단 패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자리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역풍이 무서우니까 바로 못하고, 바로 공소 취소를 못 하잖아요. 왜? 이 청문회를 해봤더니 그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 술 먹여갖고 해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회하잖아요. 절대로 이재명이가 자기 생명, 자기 정치 생명과 자기의 이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다 벗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어요? 공소 취소를 봐도 못하니까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소 기각으로 딱 신발을 바꿔 씌웠잖아요. 그러고서 공소 기각이나 공소 취소나 최종적인 목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포기를 안 해요. 지가 한번 딱지 사법 리스크 걸린 거, 이거 지금 개헌도 최종적인 목표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데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야권에서 나오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 딱 해가지고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빨리 한 다음에는 연임, 중임 다 좋다 이거예요. 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하면 8년 가는 거죠. 그 논리로 지금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쓰고 있어요. 이 칼럼. 자, 그래서 요 개헌 때 연임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 끝까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공소 취소를 못하니까 공소 기각으로 가서 하듯이 지금 왜냐면 순차적인 개헌을 하면 개헌을 한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한다. 요것도 지금 비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꼼수. 절대로 이 꼼수에 우리 국민들이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가 말이죠. 자, 유튜브 방송에다가 좀 때리기를 내가 졌지만은 사실상 진 건 아니다. 속된 말로 젖잘선가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의 가치와 본인의 지향점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정청래가 이번에 45% 받은 것은요, 이재명이가 직접 찍었는데 김민석이가 50%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왜? 아무리 이재명이 지지했던 사람도 이재명이 속내를 읽지 못합니까? 다 읽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해서 본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한테 압도적 지지를 안 주고 그 선호 투표자가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청래가 작심하고 지금 그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공개리에 조용히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 뭔가 작업을 꾸밀 계획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의 경우에는 지금 호남이 만들어졌잖아요. 호남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중요한 이 과제 제일 큰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공소기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아부했지 않습니까? 공소기각을 나눈 것은 야만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문제, 그 공소 취소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개헌 문제. 지금 당면하게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반도체 캡이 되겠죠.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지금 반도체 캡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석이를 당선시키려고 반도체 캡 얘기를 이재명이가 그렇게 끌어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야권에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민석이가 이런 첩첩삼중의 과제들을 다 해내겠느냐 이런 지금 이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고 있어요. 뭐 정부 여당이 지금 일체감을 갖고 간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를 제거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5.18 세미나를 핑계로 해서 제보려고 제명 처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회의로 지금 결의안을 올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회 여성단체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 해외 여성단체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도 안 지켜주냐 이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강한 규탄 성명을 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시간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뭐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바쁘시겠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강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안보정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글을 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핵심은요. 4년 중임제 전환 그리고 현직 임기 단축 가능성 이 개헌 제안은 실질적으로는 최장 8년 집권의 길을 여는 권력 연장 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되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면 이재명은 임기를 1년 줄이고 대출마해서 총 8년 재임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 권력 분산,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등 통치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나 이번 제안은 그 본질적 문제를 비껴서 대통령의 재선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헌 시점 역시 여당의 우위 그리고 야당의 분열과 리더십 부재 속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가 약한 국면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과정에서 다른 권력구조, 정치제도 개편 의제들이 결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개헌이 광범위한 정치적 거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칼럼을 그대로 전부 다 쭉 인용해드리면 좋을 텐데 뭐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의 4년 중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혁이라기보다는 현직 대통령의 장기 재임 가능성을 여는 구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임기 단축 수용 의사와 재선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최대 8년 집권의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가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권력의 과도한 집중,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극단적 대립, 찬반으로만 갈리는 정치 구조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따라서 개헌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권력 구조를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해온 개헌론의 주요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내각 책임이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대안도 이 맥락에서 논의돼 왔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내각, 다른 헌법경안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은요. 이번 제안이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이관을 언급하면서도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는 손을 긋고 4년 중임 또는 연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결국 대통령 재선의 길을 여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게 중임, 연임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재임 연장을 위해 헌법을 고친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중요한 전제로 거론돼 왔지만은 이번 구상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그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칼럼은요, 추진 시점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연결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내부 갈등과 지도력 공백으로 견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의결에 필요한 야당 협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요, 개헌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칼럼은요, 야당 일부의 이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 배신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칼럼은요, 일단 개헌의 문이 열리면 대통령 임기 문제를 넘어서 여러 정치적 의제와 거래가 한꺼번에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결과 장기 집권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고 야당의 경쟁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칼럼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개헌은 권력 연장 논란을 차단할 명확한 원칙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이 야당이 지금 무력한 현 상황으로 볼 때 장기 집권 플랜을 갖다가 가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면 야당 의원 중 10명만 돌아서면 된다. 야당 내는 각기 다른 이유와 명분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재명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야권 증주들과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재명은 게다가 여당 내 고개를 들지도 못할 예비적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이번 당권 교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 여야 간에 잠재적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 이 개헌 제안으로 한 방 크게 먹일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쩌면 여권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중임 조항만 손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렵게 개헌의 문이 열리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여기저기서 끼어드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개헌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이재명 8년을 위해 여기저기에 관련자들을 유혹할 사탕을 깔아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8년으로 개헌되면 그 기간 이 나라에 야당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굴러갈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열차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정청래가 말이죠, 연임에는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민석이가 이겼어. 그런다. 그 주장은 졌다.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만, 이겼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주장은 졌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철학과 본인의 소신,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혔던 주장, 가치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가치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요, 김민석 대표는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숫자로는 졌지만은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요, 또 기자들을 만나서도요,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다. 그러면서 우리는 숫자로는 졌지만은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을 재창출하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누구랑 총선에 승리한다는 말인가.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긴 졌죠. 졌지만은 선거 과정에서 반명 프레임에 갇히고서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선전했다. 왜? 40%를 받았으니까. 요 40% 때문에 지금 김민석도 애를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청래는 앞으로 비공개리의 지방을 돌면서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은요, 정청래가 떨어지면 분당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했지만은 분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번 과정에서 말이죠. 그동안에는 정청래를 갖다가 지난번에는, 김어준이가 밀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김어준도 약 빠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친청계 핵심 인사들은요. 친면 대한 세력으로 정청래는 언제든지 부상할 수 있다. 그게 정치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의 경우에는, 예, 특사 또는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김민석이가 과연 어떤 과제들을 갖고 있고 잘 끌어갈 것이냐, 이런 전망 관련 기사를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이는요, 이재명과의 당정 공조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보완이라든가 공소 취소, 그리고 단계적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청 관계는요, 김 대표는 당선 직후 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했다는 기조를 밝혔고요. 당 정부 간의 수평적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등 세제 방안에 대해서 김민석이는요, 사실상 증세다라고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공소 취소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공소 취소. 자, 그런데 이제 김민석이는 처음부터 공소 취소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소 취소를 안 하면 이거는 야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의 요 기사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요, 부동산 세제에서는 정부안이 여당 대표의 문제 제기로 어느 정도 후퇴 조정되는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둘째 공소취소는 검찰 개혁 논의를 넘어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충돌의 가장 큰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헌은요, 제도개혁 의제이지만은 권력구조 개편과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임기 문제까지 맞물릴 수 있어서 실제 추진 여부는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제목이 지금 이재명과 김민석이가 승리가 아닌 정청래와 유시민의 패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가 이긴 것 같지만 외양으로 보면 사실상은 졌다. 왜? 김민석이가 과반도 못 넣어갖고 선호투표제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실패예요. 그렇게 지금 800조까지 호남에다가 붓고서도 선호투표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1등한 최고위원이 누구예요? 최민희잖아요. 1등을 정청래파가 한 거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5명 최고위원 중에 3명이 정청래파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재명의 패배.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는 루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동아일보도 말이죠. 거의 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민석이가 승리한 게 아니야. 정청래하고 유시민이가 패배한 거야. 요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아일보 이제 사설을 보면은요. 예. 이 신승이라고는 하지만은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재명의 중도 실용 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극단적 주장을 확대 생산해온 일부 유튜브나 강성 스피커들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일부 강경파의 독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형소법 등에 대한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수기 없이 강행하면 야당이 반발하는 극한 대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 관계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명과 김민석이가 야당에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예. 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실었고요. 이번 선거가 정청래와 유시민, 김어준의 패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과 김민석의 승리라고도 보기도 어렵다. 김민석 살살 이재명의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한테 밀렸다. 예, 밀렸다. 이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의 지금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마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국제여성연대
예,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여성협의회예요. 예. 자, 그래서 요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부제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제명 요구를 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장을 보면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5.18 관련 사상의 자유와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한 이준숙을 향해서 단지 5.18이라고 하는 성역을 강제로 그어놓고 정치적 징계와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건전한 학술적 정치적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역사적 평가와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학술적 검증을 통해 끊임없이 재조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구심과 토론을 법적 처벌이나 정치적 매장으로 억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5.18 유공자 선정 과정 그리고 명단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유공자 지정 및 지원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유공자 선정 기준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숭고함이 비로소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장소 대관, 의정활동 지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8.13 이진수 의원은 시민단체가 중원하는 포럼을 위해서 국회의원 회관 대관을 지원했을 뿐 해당 토론의 발표자나 토론자로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처사이다. 네 번째, 정치적 악마화와 감정적인 인신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포럼 현장에서 발생한 소란과 과격한 행동, 그리고 이진숙 의원을 향해 쏟아진 언어폭력적 공격적 발언,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등은 민주적 대화의 태도가 아니다.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하와 명예훼손성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성숙한 의회 정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섯 번째, 여야는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라. 특히 국민의힘 의원 일부 중에 역사적 시각의 차이를 이유로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요구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치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 전체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서 본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5.18은 비밀스럽고 편향되었고 강압적이며 특정 정당들의 사유물로 저당 잡힌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이진숙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폭력과 억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녀의 어떠한 발언도 지극히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정의와 양심의 표상을 대변한다. 우리는 5.18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의심 없이 수용될 때까지 의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여성협의회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